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FC와 수원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한민국 일부 7위 패승입니다. 아사니와 백하 등 최근 공격진의 외국인 선수들이 폼이 좋아 보이는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수원FC를 상대로는 2024년 전패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김은중 체제에서 수원FC가 맞불을 놓는 식으로 나서는 경우가 적어졌다는 점이 포인트죠. 실제로 포항과 인천 등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약점을 크게 드러내는 편인데 이정효 감독의 전술 특성상 상대가 올라와주지 않으면 답답한 성향이 자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FC 대한민국 일부 5위 승무승입니다. 권경원과 이승우 등 핵심 선수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데르손과 지동원, 정승원이 3톱에서 좋은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적어도 공격 포인트 생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손준호도 전진 패스 능력이 매우 좋지만 수비를 못하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원FC가 광주를 상대로 잘했던 잠그고 빠르게 전진하는 식의 운영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원FC가 광주의 압박에 끌려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했던 모습입니다. 권경원의 이탈이 수비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수원FC의 3톱 퀄리티나 손준호가 보여주는 패스, 수비 능력은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수원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대구FC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한민국 일부 10위 패무무무패입니다. 대구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제 공격적입니다. 라인도 높고 압박과 유기적인 연계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바뀐 타입입니다. 다만 대구의 문제는 늘 문전에서의 마무리일 것입니다. 정치인도 늘 마무리 단계에서의 판단이 아쉽고 세징야와 에드가도 나이로 인해서 서서히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역시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전 대한민국 일부 11위 패무패입니다. 대전의 문제는 지키는 능력일 것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대전이 모두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경기 결과는 1무 2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황선홍 감독이 90분 내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골을 넣으면 그대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선제골을 넣어도 대전이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최근 3경기에서 없었습니다. 대전이 선제골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황선홍 감독의 특성상 이 상태에서는 내려앉고 버티는 것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형국에서는 대구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겠지만 대구는 결정력의 기복이 상당한 편입니다. 경기를 뒤집는 형국까지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일부 9위 무무승패입니다. 인천의 문제는 공격이 매우 단조로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패스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막히는 상황에서는 지난 수원FC전처럼 1대4 와르르 무너지는 형국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원FC의 중원이 워낙 화려한 것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멀쩡한 공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고사에게 공을 건네주는 것 말고는 크게 답이 없을 듯합니다. 서울 대한민국 일부 6위 패승입니다. 삼선 라인 뎁스가 고민이었는데 이승모가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고 최준을 수비에서 3선으로 기용하면서 김기동 감독이 이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김신진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꽤 효율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여전히 압박과 깔끔한 카운터라는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라인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를 노리는 전술적인 무브는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서울이 3선 문제를 최준 시프트로 해결을 했고 여전히 강한 중앙에서의 압박과 뒷공간 노리는 역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은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상대의 압박에 막히면 수비마저도 흔들리는데 높은 라인이 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FC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FC 안양과 충남아산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대한민국 2부 1위 승승패입니다. 대체적으로 화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편이라서
늘 라인을 쭉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화력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지난 안산전에서도 드러났듯이 늘 역습 상황에서 대응이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양이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중거리나 상대에게 내주는 찬스의 수치가 오히려 더 불안한 모습이 잦은 편입니다. 결국 늘 배후 공간 이슈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입니다. 아산 대한민국 2부 3위 승무패승승입니다. 아산은 대체적으로 역습 상황에서도 강한 편입니다. 아산이 압박과 카운터로 가면서 수비와 공격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승승장구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 김포가 압박 라인을 올리거나 전남 같이 상당히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다 실점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감독이 선수단에게 꽤 심각성을 강조하는 등 안양 같은 팀을 상대로는 수비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양이 주도하고 아산이 이를 받아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이 무너지는 성향은 안양 같은 팀이 상당히 몰아붙면서 공세를 퍼부을 때입니다. 물론 늘 선수비 후역습 대응에서 약한 안양의 수비력도 100% 신뢰가 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FC와 부천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대한민국 2부 12위 무패패패패입니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단점은 후반 막판에 상당히 실점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최철우 감독도 60분경까지는 경기가 전술대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후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88분 이후 실점이 나오면서 부진하고 있으니 성남의 얇은 뎁스로 인한 문제가 여름을 만나서 더 심각한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천 대한민국 2부 9위 패무승무패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천은 지공 상황에서 약한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원 삼성 상대로 몰아치는 형국이었지만 슈팅 20개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돋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23년 이후로는 성남에게 2승 2무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몰아치는 상황을 잘 수비를 하고 간결하게 역습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안양이나 경남 같이 공격적으로 풀어가는 팀을 상대로는 부진하는 등 수비적인 약점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남이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선제골 빈도는 높지만 그 이후 지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부천을 상대로 성남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론 부천 역시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어느 정도 뚫리는 빈도가 있습니다. 난전을 생각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부천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